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가 좋은 인연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어도 소개시켜주고 나서 남자가 행동을 먹같이 하면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어도 좋은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3세의 남성이에요. 직업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 근데 이 친구는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요. 뭐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고 도망간다. 자기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이 다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도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더라고. 찾는 여자가 그냥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그 여자의 조건이 20대 초반에 키는 165 이상, 그리고 그냥 한국적으로 생긴 외모,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죠.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여자 중에 그래도 한 20, 30%는 이 친구의 기준에 드는 여성일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볼 때 됨됨이를 보고 그 집이 화목한지 이런 걸 보고 좀 그 결혼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제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희망하는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본인들 자체가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수들을 많이 해요. 사실 뭐 남자가 여자 외모 보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니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외모만 보고 사람을 봐요?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국제결혼이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있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남자분이 뭐 스펙도 괜찮고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이분은 좀 뭐랄까 좋은 남자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분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여자가 이 남자한테 너는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성질을 내고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자도 별 이상이 없고 여자도 별 이상이 없는데 결론은 전통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서로 합이 안 들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앞에 두 케이스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통사항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실패하더라. 결론은 이 남자들이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남자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여자가 뭐 그렇게 꼭 좋은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보통 보면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남자들이 좀 함량 미달이 많아요. 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본인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거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시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모르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못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여자를 만나면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요즘에 국제결혼 업체들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보면 이 50대, 60대들이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 걱정이 돼. 아니 저 마인드로 과연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 남자들이 은연중에 갖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베트남 여자를 만나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어.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텐션,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갈 때 얼마 썼네, 뭐 하느라 얼마 썼네, 본인의 행위를 돈으로 계산해서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그 여자하고 같이 쓴 거지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여자한테 1억을 썼어도 손에 직접 1억을 쥐어주는 게 아니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그 상대랑 같이 어떤 여행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데 쓴 거지, 본인한테 직접 준 게 아니면 그렇게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 체감적인 부분에서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대 60대들이 결혼이 어렵다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너무 계산적이야.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돈을 마음으로 써서 상대 마음도 얻을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쓸 줄 아는데 상대 마음을 못 얻는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한테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싸우는 게 무섭고 어떤 대화하는 게 두려워서 그걸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5, 60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와이프랑 싸울 때는 피 튀기게 싸우고 진짜 개같이 싸워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면 그냥 상대가 생각할 때는 아, 이 사람은 내가 해달라는 걸 그냥 다 해주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 버리면 좋은 관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인연이 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좋은 관계로 가는 시발점이에요. 왜?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언제나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얘기가 좀 불편할지라도 타당하다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한 3, 40대는 좀 되더라고. 근데 50대나 60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발끈은 하는데 그거를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 5, 60대가 결혼을 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나이 차이인데, 좀 진지한 신부들은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 그럼 나이 차이 나는지 모르고 결혼했어?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답이 없어요.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자 입장에서 그 체감하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의하자, 내지는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5, 60대들의 특징은, 그러면 결혼 안 하자는 거냐, 나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면 본인이 노력해서 사람 마음 얻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긁히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이건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40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와이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 필요한 거야.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남자는 아니야. 왜? 여자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애초에 50대 60대 이런 분 중에 상당수는 상대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50대 60대 남자와 국제결혼을 진행했다. 근데 여자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다려주면 잘 풀려요. 근데 그냥 그 말을 했다는 자체로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에 진정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여자를 내치고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나이를 먹었고 상대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국제결혼의 공통점은 대부분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상대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게 통상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슬기롭게 잘 넘기신 분들은 결혼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파혼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상대한테 기회도 주고 좀 지켜봐 주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도록 어떤 조력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좋은 관계가 못 되고 좋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업체들이 말하지 않는 파혼의 주요 원인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 중에서 좀 아래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고 이런 태도들이 은연 중에 깔려 있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40대 후반부터 그 이상의 한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중에 뭐냐면, 여자는 일해야 된다 하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여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저도 뭐 없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 부분들이 여자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당함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국제결혼에서 좋은 남자랑 상대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예요. 그게 뭐 1년을 기다려라 2년을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만 상대를 지켜봐 줄 줄 알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끝나는데, 이걸 못 기다려서 혼자 부들부들 하거나 결혼에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파혼을 선언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오늘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 남자들한테 웬만하면 나이 차이 줄이라고 그러는 취지가, 아니 여자 입장에서 마음이 안 생기는데 누가 봐도 그걸 아는 건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나이 차이가 30살 나고 뭐 25살 나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써 본인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의미는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거든. 특히 국제결혼에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가 결혼은 하는데 남편에게 어떤 매력을 못 느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좋은 인연이 되려면 내가 심적으로라도 좀 좋은 남성의 자질이 있어야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좋은 남자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좋은 남자란 돈 많은 남자 뭐 이런 그게 있죠.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거기에다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여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좋은 남자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마음과 좋은 조건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인연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이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이 어린 여자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배려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국제결혼이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